최근 영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바로 작년 얘기예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필독해야 될 영상이라고 해서 봤습니다. 자료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대사 땄습니다. 자, 살 수 있는 걸 사라고 합니다. 1억으로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 필수 시청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6월 18일이죠. 상승장인 거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예요, 목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 상승장인 건 맞다. 상승장이 꺾이고 있고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오르고 있으니까 상승장이다. 자, 얼마 전에 전세 지금 상승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끝까지 떨어졌다, 무릎까지 떨어졌다, 금방 다시 오를 것이다 아무리 우기더라도 지금 하락장인 건 맞죠. 그런데 왜 본인은 그걸 가지고 전세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장이 꺾이고 있던 시기에는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냐. 이게 더 전 영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인도 사고 있다. 언제 샀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샀다고 굳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올해는 안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였다? 오피스텔이었다. 그래서 현금 1, 2억 있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그렇게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 올라도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뭐 비유한 게 있는데 그거는 끝부분에 가서 좀 봅시다. 그리고 빌라도 엄청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괜찮은 입지나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게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는 당연히 오르지. 빌라는요, 재개발할 때 말고는 올라서 사람들이 사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옆에 신축 빌라 분양되고 있는데 빌라 가격은요, 내가 산 가격이 2억인데요 얘가 갑자기 2억 5천까지 올랐다라고 하면은 얘가 막 2억 5천으로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2억 5천짜리 빌라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빌라 시장 아는 사람들은 안다. 아니면 전세가가 2억 5천까지 올랐든가. 그러면서 폭락은 안 와요. 뭐 언제까지 되겠다는 거, 2024년에 폭락하니까 2024년까지 버텨보겠다 낼 수 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다.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폭락장은 2024년 이후에 나온다 이야기했죠. 22년인데 벌써 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때요? 오피스텔 사라고 그랬는데 거래량 역대 최소. 일단은 작년에 샀으면 올해 거의 못 팔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오피스텔도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다. 빌라 사면은 깡통 찬다. 거래 어렵고 가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오피스텔 사면 큰 빌라로 가라. 빌라는 더럽게 안 팔려요. 빌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요, 내가 이 빌라를 한 3, 40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재개발할 때쯤에 내 자식이 돈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이면 모를까. 빌라로 돈 벌려면요, 내가 빌라 분양업자가 되든가 컨이 되든가 건물주가 되든가 아니면은 남 속여가지고 팔 생각 하든가, 이거밖에 없죠. 그 R2천 줄 테니까 2억짜리 빌라 2억 4천에 팔아서 내가 2천 먹고 네가 2천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죠. 1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1주택은 오피스텔 추가로 더 사도 되냐. 왜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수로 들어가긴 하지만 무주택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살만하다고 했죠. 뭐 분양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사더라도. 근데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세금 낼 때는. 그러면서 1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갈아타기를 해요. 왜? 갈아타기 하는 이유는 상승장인 게 명확하니까. 상승장이니까 갈아타기 하라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22년은 하락장이죠. 그러면 왜 최근에는 갈아타라고 하느냐. 상위 1% 부자의 의사결정 방법은 갈아타기예요. 1%의 의사결정 방법은 떨어질 때도 갈아타기, 올라갈 때도 갈아타기, 무조건 갈아타기. 갈아타기는 뭐예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죠. 그러면요, 일단 하급지를 사요. 상급지도 가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5억이다. 그런데 하급지도 오르죠. 한 4억 올랐고 여기는 올라가지고 한 8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요 4억을 내가 근로소득으로 모아가지고 더해서 갈아타라. 뭐 대출을 더 껴가지고. 둘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상승장이라고 해봅시다. 2억짜리가 4억 되는 동안요, 5억짜리는요 8억 되면 다행이고 12억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3억 필요했던 게 갑자기 8억이 됐어요.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락장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4억짜리랑 12억짜리가 있으면 이게 정상화되면서요, 요게 뭐 2억 2천 뭐 이렇게까지 빠진다면은 요건 한 5억 5천 이렇게까지 빠진다. 그러면 갈아타기 했다가 피분 나는 거죠. 갈아타기 적기는 언제예요? 저점에 가까울수록. 상승장에서 갈아타기 하라는 것도 웃기고 하락장 시작했는데 갈아타기 하라는 것도 웃긴다. 저점 인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허벅지 정도에서는 살 때쯤 갈아타기를 가야지 아무 때나 갈아타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공짜가 아니에요. 노숙하거나 차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공짜는 아니지. 임대료라는 비용을 매번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요, 계속 지불을 하면서 돈을 못 버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거고, 유주택자도 물론 지불을 하죠. 유주택자도 똑같이 돈을 든다.
무주택으로 남아있냐 유주택으로 남아있냐 이런 차이인데, 지불은 오히려 유주택이 더 많이 하죠. 왜냐면은 무주택은 전세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죠. 그 다음에 월세면요 월 사용료를 내죠. 근데 유주택자는요 뭘 내느냐, 원리금으로 내죠.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커지죠. 물론 조금씩 뭐 저축하는 형국이 된다라고 하지만요, 내는 돈에 비하면 택도 없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만큼이 이자고 이만큼이 원금인데, 처음에 막 뭐 1, 2년 열심히 갚는다고 해도 원금 비중은 매우 적다. 그 다음에요 세금도 냅니다. 보이스에 내죠.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좀 유리해졌나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값 올랐는데도 정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갑자기 장사가 잘 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요. 가맹비로 매달 70%씩 떼가. 그래서 매출이 월 1,000만 원이었는데 4천 냈어요. 3천만 원 놔주라. 일만 했지 남는 거 없다. 빵집 사장은 행복한가? 그래서 빵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래서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가맹비 떼가고. 자, 예시를 제가 다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빵은 소모품이죠. 계속 사가죠. 집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빵집이 갑자기 잘 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요. 그러면 돈을 엄청 벌었겠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많이 벌고, 이 사람은 그걸 받아서 파는 거니까 2차적으로 벌겠죠. 그런데 여기서 70%씩 떼간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비로 해가서.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돈을 많이 떼간다. 그러니까 빵을 안 만든다. 저 시장으로 보면요,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죠. 빵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빵을 받아서 파는 거죠. 그러면 빵을 누가 만들어요? 건설사가. 그 빵을 사다가 더 비싸게 파는 게 빵집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만드는 건 건설사인데 왜 빵집에서 빵을 안 만든다고 그래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남는 수익에 대해서 70%씩 떼가냐,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월 1,000만 원이었는데 월 4천만 원 됐는데 3천만 원 떼간다. 빵값을 그만큼 올렸다는 거죠. 지금 매출이 는 게 아니에요. 빵값을 올려받는다는 거죠. 빵값을 올려받았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건데, 매출이 늘어난 거랑은 다르죠.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빵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잘 팔린다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왜 사요? 값이 올라가는데. 예시나 비유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를 진짜 부동산 시장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월 1,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 버는 건데 지금은 4천 벌어도 3천 떼간다. 즉 비싸게 팔아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양도세 강화 617, 710 나온 뒤에 엄청 강화됐죠. 뭐 혹은 그 전에 계속 강화되고 있었죠. 20년, 21년. 그러면요, 열심히 일만 했지 남는 게 없어요? 즉 이래도 남는 게 없다.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게 맞는 말이죠? 아, 그러면은 세금 많이 떼가는데 빵집 접어. 빵 많이 팔아봤자 네가 뭐냐? 네 건 다 프랜차이즈에서 떼가고 빵 팔아봤자 빵 만드는 데만 많이 팔린다고 엄청 벌고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네가 왜 해? 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 떨어지길 기다린다면 숫자를 보세요.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를 이유. 자, 아름답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데. 그리고 빵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정부에서 계속 언제까지 양도세를 강화할 거냐? 정부 바뀌고 정책 바뀌면은 양도세 완화할 거다. 그때까지 버텨라. 빵을 가지고 그때까지 버텨요? 1년, 2년? 그럼 상하죠. 그 비유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저희랑 같은 의견으로 인정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도박 같은 부동산 시장. 텍사스 홀덤이랑 포커 쳐봤냐? 판돈을 걸어야 되는데 판돈을 걸면서 계속 죽고 있다. 누가? 무주택자가. 월세든 대출이자든 계속 내면서 계속 배받고 계속 죽고 있다. 그에 반해 판돈은 계속 늘어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같은 판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판돈은요, 똑같이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판돈이 계속 늘어난다. 이게 뭐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플러스 무주택자들의 판돈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월세는 계속 오른다.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된 상황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죠. 저 두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론자들은 요거를 공리로 받아들인다. 라이트하우스의 수학시간. 자, 공리와 정의, 정리 하면요, 정의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정의한다.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고 건폐율 얼마 이상이고 이걸 아파트라고 정의한다 라고 하면, 공리는요, 여러 가지 증명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의나 공리 이런 것들이 증명해서 정리를 만드는 데 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면요, 요거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거. 예를 들어서요, 수학시간에 평행하다 라고 하면요, 평행의 정의는 뭐예요? 끝까지 안 만나는 거. 무한으로 가더라도 이 두 선이 절대 만나지 않는 거. 2차원 상에서. 그러면요, 이거는요, 끝까지 가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리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공리가 될 수 있어요? 떨어진 경우는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소득에서 계속 판돈을 가져옵니다. 이건 유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누가 가져가느냐? 임대인들이 가져간다. 임대인들이 가져가요? 방금 빵집 이야기하면서 세금 다 떼간다며. 그래서 딜러인 정부. 자, 정부를 갑자기 딜러로 몰아서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화책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베팅을 해야 되는데 올인해요? 올인 안 하고 조금만 걸면 안 되냐? 그러면서 조금만 거시라는 거죠.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사라. 살 수 있는 집의 수준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사라는 거죠. 이게 올인이 아니고 뭐예요? 영상들 보면 뭐예요? 절대로 전세 살지 말아라. 저희가 옛날에 깔깔이 있고 했던 거 있죠. 거기서 뭐라고 해요? 전세 살지 말고 월세에서 그 남는 돈으로 집 사라. 그러면요, 그쪽에서 세금 나가고요, 갭으로 샀으면은 뭐 대출 이자 안 나가겠지만 그 사람 또 나가가지고 공실 나면요,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월세 또 내야 돼요. 이게 올인이에요. 도박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많이 비유를 했던 건데, 저분도 드디어 도박판이라는 건 인정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돈이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판돈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판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판돈이 떨어질 상황은 언제예요? 사람들이 빠질 때. 근데 본인은 저기다 판돈을 굉장히 많이 거셨죠? 저희가 30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30채는 저희가 예전에 적용 영상 만들었을 때 그때 30채인데 뭐라 그랬어요? 작년 영상인데 작년에 샀다고 하니까 재작년에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0채 이상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본인이 판돈을 넣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판돈이 올라가고 벌어도 크게 먹죠. 도박의 원칙은 뭐예요? 나만 좋은 패 가지고 있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A4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무페어야. 페어도 안 나와요. 스트레이트도 안 나오고 플러시도 안 나오고 개뿔도 없어. 그냥 뭐 K탑, Q탑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베팅하겠어요? 죽죠.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냐? 빠지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판돈이 올라가야지 버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진짜 딜러와 카지노는 누구예요? 집값이 올라가서 누가 많이 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건 건설사예요. 집값이 올라가요? 작년에 진짜 미친 시장이 돼서 그렇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은 차츰 줄어듭니다. 원래. 양도세 때문에 집 안 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양도세 50% 받는 거랑 80%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50% 받아서 100건 하는 거랑 80% 받아가지고 20건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벌어요? 칩을 누가 대주고 있어요? 건설사가 대주고 있잖아요. 폐 뿌려주고 분양으로 뿌려주고 건설사가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도박판을 만드는 걸 정부인 척 하냐. 요 카지노에다가 세금 때리고 있는 게 정부인 거고, 카지노를 합법화 시키고 거기서 돈 번 사람들한테 세금 때리고 있고 카지노한테 세금 때리고 있는 게 정부인 거고,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 건 건설사지. 왜 자꾸 무주택자 보고 판돈만 낸다고 판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느냐. 결론 뭐예요? 본인이 올라가면 상승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시장은 전세 대란 났다고 하면 안 되지. 부동산 시장 도박 인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그 전년도에 본인이 하신 말입니다. 바뀌시면은 본인이 한 말에 위배되는 거겠죠? 그러지 않으실 훌륭하신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